2편의 3장 민주주의 권리 두 개의 수레바퀴 중에 한 수레바퀴입니다. 민주주의 권리라고 하는 헌법 1조에 있는 내용이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지배의 정치 행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한 자기결정, 또 자기지배. 누구에 의한 피지배가 아니고 스스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과거에 이제 어떤 교과서들에서는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독립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려운 말로 치자와 피치자의 독립성.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다 이 말이죠. 국민으로서 그런 의미로 결국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결정과 자기지배의 정치인이다. 또 이때 민주주의는 자기결정을 내릴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지도자로 국가 권력의 국가권력 행사하는 대표 대위자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건 전적으로 나의 국민 개개인의 자유죠. 자유에 의한 선택에 맡겨져 있고 그것이 자기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이념이 민주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어떤 지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자기결정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공동체의 정치적 형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평등의 원리죠. 평등의 원리.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 형성 과정에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평등의 원리죠. 그러니까 평등 원칙은 민주주의 영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영역, 정치 영역이죠. 국가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자유 선택이긴 하지만 동시에 각 국민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영역, 다른 사회 영역, 정치 영역이 아닌 사회나 경제 영역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이거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11조, 우리 헌법 11조에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 영역만 말한 게 아니죠.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것이 갖는 이문이 갖는 의미는 이거하고 구분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평등 원칙을 하더라도 어떤 정치 영역에서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하고 그냥 일반 다른 사회 영역에서의 법에 의한 어떤 차별이 있다 그래서 따질 때 하고는 평등 원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헌법 2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갖는 의미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발적 동의에서 구하는 조직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헌법 국민 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때 이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원리고요. 여기서 이제 국민 주권주의는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원리지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관한 원리는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저도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해해야 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국민 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국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에 관한 어떤 방식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은 정당성에 관한 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 의미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야.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제를 채택할 거냐 아니면 대위 민주제를 채택할 거냐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 주권주의는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2조 1항은 이 논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정당성에 관한 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의 행사 방법을 직접 할 거냐 국민이 아니면 대위자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할 거냐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국민 주권의 원리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면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했냐? 선거를 통해서 대위자를 뽑는 거죠. 이게 이제 대위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 투표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직접 민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72조입니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때도 국민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안에서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제가 아니라 대위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저는 이 하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의 민주제가 더 바람직한 시스템인가? 아니면 직접 민주제가 더 바람직한 시스템인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내가 던진 하도입니다. 직접 민주제가 더 타당한가? 또는 아니면 바람직한가? 아니면 더 나은 제도인가? 아니면 대의 민주제가 더 나은 제도인가? 많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 헌법 공부를 할 때 우리 헌법 교수님들은 대의 민주제는 자선이다. 직접 민주제가 예컨대 그리스 항상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그리스 이야기 하잖아.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 모두가 모여서 민의로 의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항상 그게 이제 아이디얼한 어떤 정치 시스템인 것처럼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대중민주주의 하에서도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갖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틀렸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제는 차선책이 아니라 저는 최선책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판단해 보세요.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지 대의민주주의가 더 나은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헌법 개정을 할 대상이 되죠. 지금 이제 직접민주제가 아까 두 가지 경우만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발안제 뭡니까? 국민발안제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법률 안 의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법률 안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되죠. 지금은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죠. 그럼 만약에 법률로 그와 같은 국민발안제를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때? 지금 현행 헌법에 있습니다. 그게 입법 사항인가, 아니면 헌법 개정 사항인가? 뭐죠?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누가 국민이 직접 행사하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또는 대의자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허용하고요. 직접민주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법률로서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제는 여기에 그럼 왜 이게 대의민주제가 더 나은가? 저는 여기 이제 결국은 대의자들이 이성적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매사마다 무엇이 국가 전체에 이게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다.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회주의 본질, 대의제 요체는 이런 의회주의에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의회에 300명이 모여서 그때그때의 국가 의사를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대표자는 부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자이고요. 그래서 그 대의자들에게는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에도 구속받지 않게 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도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자기 양심에 따라 대의자 각각 한 분이 양심에 따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방식을 자유위임의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헌법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헌법 46조 2항입니다. 이게 자유위임의 원칙. 46조 2항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46조 2항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전 국민 대표성.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모든 전체 국민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뽑혔다,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자는 아니죠. 그런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대표자죠. 전 국민 대표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위임의 원칙.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체 이익을 우선해서, 부분 이익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자기가 속한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전체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징벌을 해야 한다. 이게 자유위임의 원칙을 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조 2항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정하는 조항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하나는 전 국민 대표성, 하나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담겨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러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에서도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라고 하는 의회에 속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국가의사의 기본 결정, 그때그때의 헌법 개정상 빼고 그때그때의 국가의사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정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수권을 받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수권을 받아서 행정부는 행위하는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도 임의로 법을 창설할 수 있나? 법원은 법을 창설하지 못합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미리 설정된 입법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이 법 준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시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 권한을 가지고 약간의 유도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해진 미리 설정된 법을 전제로 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 기본. 그래서 제가 법은 행위의 준칙이고 모든 국민의 행위의 준칙이고 또 모든 국가 공무원의 행위의 준칙.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기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기준이 돼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이 법이야. 그렇지? 그때 이 법을 그럼 누가 창설하냐? 입법자다. 의회에서.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승인합니다만, 승인해야만 성립이 되지만 1차적으로 그 룰을 형성하는 권한은 입법권인 거죠. 이게 의회다. 의회에서. 그럴 때 이제 의회에서
그러면 왜 300명의 다수한테, 대의자들한테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의사, 기본적인 국가의사 결정 권한을 준 것일까?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300명보다 더 한 명이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가지고 있는 셈 아닌가? 민주적 정당성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냥 입법하면 되지. 왜 300명한테 귀찮게 비효율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뭘까? 내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건데 왜 대통령이 입법권을 주면 가장 효율적일 텐데 대통령은 입법의 의사의 원칙적으로 행정권의 수장으로서는 구속을 받게 돼 있죠. 또 행정권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헌법상 하나가 국가 원수로서의 갖는 지위가 있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회 입법 의사에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기적인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의기관에 의한 국가 의사결정, 자유임을 다른 말로 무기속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 여기 반대되는 개념이 명령적 위임과 함께, 그러니까 기속 위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반대되는 용어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자기를 선출해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유권자에게 기속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의기관의 유권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구속을 받지만 법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자는 의회라는 이성적인 공개 토론 중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 내려라. 라고 하는 헌법 요청인 거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롭게 토론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국민이 국회의원한테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부의 정치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체포 위험 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상황 거꾸로 돼가지고 불체포 특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가 한번 되시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왜 그럴까? 여론은 그때 바뀌는 거잖아. 여론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대의자를 뽑았으면은 그 대의자에게 국가 의사를 맡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대의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 의사가 바로 국민의 의사다. 이렇게 의제되어 있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자꾸 이제 여론을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정치 후진국에서는 이 국민 여론이 정치를 지배합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여론을 움직이는 자들, 언론기관, 뭐 정치 세력들, 다른 사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를 지배할 위험이 있다. 대의자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